어서오세요. 나비 캘리그라피 정여선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3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2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많이 참여하셨나요? 댓글로도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요. 저희 나빛 아카데미에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빛 아카데미 수강생님이셨다가 지금은 디지털 캘리그라피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늙고 정한 장혜선 작가님도 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외에 다른 수강생님들도 여러 상들을 수상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공모전 참여하시는 수강생님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실력이 많이 늘기도 하시고요. 저희는 그 캘리그라피 에세이 책 쓰기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책을 출간하신 분들은 최소한 한 분당 여러 수십 장의 작품들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작권이 문제 없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품들로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하셔서 또 이렇게 수상을 하시는 기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대에 와서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진짜 자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게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에게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수월한 일? 수월하진 않나요?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작품들을 저작권 문제 없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공모전 참여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소품을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NFT 이런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계속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3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 이제 전해드릴 건데요. 3월은요, 공모전이 소식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공모전 영상 촬영은요, 진짜 책은 따끈따끈하게 하거든요. 요거 영상도요, 지금 전날 촬영해서 다음날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모전 소식이 조금 늦게 전달 주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많이 담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월에는, 아니죠. 3월에는 왜 이렇게 공모전이 소식이 적은 거죠? 사실 3일절도 있고 해서 공모전이 좀 될 줄 알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모전은 계속 내용이 늦게 발표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 자료를 추가해서 나빛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꽉꽉꽉 채워놓고 있으니까요. 수시로 들어와서 나에게 맞는 공모전은 없는지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모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전 소식 어디서 볼 수 있죠? 이제 다 아시죠? 네이버에서 나빛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서체반 모집한다고 이렇게 떠 있네요. 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2022년 3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이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저희 수강생님들 수상 소식들도 좀 담아놨고요. 첫 번째 공모전입니다. 제22회, 제1회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시화 공모전 내가 그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제1회 무슨 공모전 이러면요.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요. 수상, 합격률이 좀 올라간다라는 게 저희 나빛 아카데미 수강생님들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1회 또는 초창기 공모전이 있으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유, 포스터가 참 예쁘네요. 2022년 2월 17일부터 해서 3월 17일까지 목요일까지 있는 공모전이에요. 공모전 영상들은 올라오면 바로 빨리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날짜 기한들이 있는 공모전들이다 보니까 놓치면은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공모 유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공모전이냐? 시를 쓰는 공모전입니다. 시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시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 시를 손글씨로 써서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캘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딱 적합한 공모전이겠죠. 그래서 사실 공모전을 서칭할 때 캘리그라피 공모전만 서칭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화나 다른 파트의 공모전들도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요.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슨 서예대전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열리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현대서예라고 되어 있어서 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기존의 현대서예에 그 합격한 작품들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캘리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서예풍, 완전 서예풍의 그런 작품들이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궁체 판본체를 벗어난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가 하는 이제 그런
캘리그라피랑은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또 소개하지 않고 이게 다 맞춰서 걸러가지고 한번 검증하고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공모전은 시와 공모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 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참여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일반 국민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랑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성인분들은 일반 국민 파트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시를 쓰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야 공모전을 연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시키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 보기를 좀 들어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공모 주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담겨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셔야지 돼요. 카카오톡에서 내가 그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클릭하면은 거기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그럼 채널을 추가를 하세요. 그럼 여기 채팅창 있죠. 채팅창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미 여기 여러 가지 서치를 해봤었는데 두 번째에 두 편의 시 작품 감상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두 편의 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를 우선 잘 읽어보셔야지 돼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와 관련된 시, 이 두 시를 읽어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느낀 어떤 감정들, 그들의 애환, 그런 것들을 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손글씨로 쓰면은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디지털 작품에 해당되지 않아요. 원화 작품, 그러니까 꼭 종이에다가 직접 쓴 작품이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를 찍어서 참가 신청서와 이게 여러 성의 서류들을 가지고 1차 온라인 접수를 하고서 또 우편으로도 꼭 보내셔야지 됩니다. 요것도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접수가 1차 온라인 접수는 3월 16일까지 자정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서류들이 있어요. 참가 신청서, 뭐 동의서, 뭐 작품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보시고 내시면 되고 2차로는 우편 접수 3월 17일까지 목요일까지 소인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보낼 때 작품 뒷면에다가 이름 본명 쓰라고 했죠. 뭐 나비 캘리그라피 이런 거 쓰면 아웃 쓰시면 안 되고 이름, 정혜선 이렇게 쓰시고 주소와 연락처와 공모 대상, 일반 국민 대상이고 시화잖아요. 그거를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상을 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 카카오톡 그 질문에 보시면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는 총 3분이 외부 전문 심사위원단으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독창성, 주제 적합성, 표현력 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총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가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이 수상 여부는 4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공모전 사이트 그리고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다라고 되어 있고 수상자에 한해서 개별 연락이 된다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카카오톡 있으면 요거 이게 친구 추가해줘요. 친구 추가해두시면은 이렇게 알람이 오니까 좀 편하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은 공모전이니까 이런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역사를 기리면서 이런 작품들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사실 이런 공모전은요 손글씨 공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캘리그라피 뭐 작품을 내는 이런 공모전이 아니라서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있다면 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역사적인 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제출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이런 공모전을 자주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 게 이 공모전이 좀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전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오프라인 전시.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1층 락키비움에서 이루어지고요. 2차 온라인 전시는요. 메타버스 갤러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페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제 접해보면은 사실은 캘리그라피도 앞으로 계속 이제 NFT 시장이든 메타버스든 AI든 이런 것들과 접목해서 계속 디지털화해서 발전이 될 건데 엄마도 공부되고 아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빠도 공부되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역사적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요새 애들 손글씨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그 손글씨 연습하는 이런 손 감각 키우는 연습도 하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 말랑말랑한 것들을 이렇게 시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면 이런 메타버스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전시 공모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엄마 아빠들은 혹시 아이들이 손글씨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고 그러면은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눈누라는 사이트는 상업적으로 무료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무료 폰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손글씨 폰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폰트들을 내 아이가 쓰려고 하는 그 시를 작성을 해서 하면 그 손글씨가 쭈르륵 나오니까 구글 프린트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연습해서 이렇게 제출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설명해 드릴 게 많이 없어요. 컬처풀 아트 디자인 챌린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매달 열리는 공모전이고요. 자유주제의 공모전이고 디지털, 원본 뭐든 상관없습니다. 접수는 디지털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으로도 작성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모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해왔다면 그 작품 중에서 괜찮은 거를 그냥 도전해보셔도 되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위배되지 않는지, 그리고 타 공모전에 출품된 적이 없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은 어느 주제로든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나비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쏙쏙쏙쏙 넣어 놓을 테니까요.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피는 봄날이 이제 왔어요. 여러분들의 캘리도 점점 더 아름답게 더 멋있는 글씨로 꽃피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도전해보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모전 소식은 4월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